건설사 사장님께서 네. 고시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뭐 임대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매일 돌아요, 현장을. 제가 매일 돌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게 되는데 소장한테 모든 걸 일임해서 저희가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치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업을 준비하는 걸 좀 더 빨리 서둘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뭐 저 개인적인 시간을 여유 있고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저희가 임대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시원이 되게 메리트가 있다,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정종합건설이랑 소정산업개발, 소정매티리얼 이렇게 세 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한 3년, 4년 동안 개발 사업하는 토지 가격이 많으면 2배, 아니면 뭐 50% 이상 오른 데가 좀 허다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토지대에 사업이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고시원을 취득한 게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인데 사업을 저희가 이거를 준비했던 건 이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고시원 물건을 찾은 거는 저희가 2022년 봄부터였어요. 그 당시 찾은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시원 사업 자체가 다 안 됐거든요. 굉장히 안 됐는데 결국 대면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면 어떤 체류할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시원의 비전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기다가 신축 건물을 올리는데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결국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거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거나 당분간은 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말고는 신규 토지 취득을 하지 말자라는 게 그때 당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업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뭐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대 상승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 상승이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진짜 인건비는 완전 오른 상태에서 멈춰 있고, 그리고 시장 바뀐 게 뭐냐면 전에는 모든 노무자들이 5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4시 반이면 업무를 종료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제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0분이 뭐 큰 거냐 하겠지만 엄청 큰 겁니다. 왜냐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 중에 30분이면 12.5%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12.5% 곱하기 365일 하면 그만큼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단축돼서 비용이 오르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축을 하는 것이, 저희가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고 하는 것들이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어쨌든 원자재 값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금리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런데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돈을 대부분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갖다가 조달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원자재가 올랐어요. 인건비 올랐어요. 시간이 단축돼요. 그런데 금리도 올랐어요. 땅값도 비싸요. 다 무거워진 거죠.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지만 이거를 12나 13에 분양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미 12, 13이 돼버리니까 그걸 12나 13에 분양하는 게 사업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건 14, 15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해왔던 거죠. 해왔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 사업을 당분간은 좀 가려서 하고, 그리고 토지 취득은 하지 말고, 그러면 코리빙 사업을 해야겠다. 임대업을. 코리빙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냥 고시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리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리빙과 고시원은 달라요. 고시원은 그냥 고시원입니다. 업태도 그렇고 그리고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고시원이 등재가 돼요. 근데 코리빙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임대형 기숙사인데 그 관련 법령은 아직 제정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가 나온 사례는 없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준비했을 때는 코리빙이라는 게 어떤 임대형 기숙사라는 말보다는 그런 기숙사였어요. 맹그로브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게 고시원 사업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2년 11월 30일 날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됐죠. 결국은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만 실수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흐름이 좋을 때는 제가 뭘 해도 다 좋아요. 근데 흐름이 안 좋을 땐 아무리 잘해도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2021년, 2022년에 제 주변에 뭐 조금 일이 많으니까 술 먹고 벤츠 타고 차 바꾸고 놀러 다니고 이런 시행사 사장님들, 시공사 사장님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반대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건축하세요, 건축하지 마세요, 지금 원자재 값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공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코스트를 떨어뜨리려면 안 좋은 자재를 써서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고, 결국 좋은 자재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판로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확보하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고민이 시장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시장 자체가 또는 주택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게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지만 오곤 있구나 라는 건 느끼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가격을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연봉이 2배가 아닌데 집값이 2배 되는 게 수용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코리빙 시장은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이제 저희가 1인 가구 포지션이 40%그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인 가구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0만 조금 안 돼요. 970만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세예요. 증가세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애가 넷인데 위 애들 둘이 따로 살고 있고 셋째도 뭐 따로 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취득한 시점이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고시원이라고 봤던 거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화되는 거는 지금 뭐 그 전부터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방의 어떤 산업의 붕괴나 이런 게 전 더 심하다고 봤거든요. 지방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안 좋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다 서울로 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고시원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일자리가 서울에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온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대학들은 또 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한국의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학생을 그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한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이 다 어디서 자냐고요. 정해져 있는데 건물은 땅값이 많이 올랐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신축의 학생들이 쓴다? 보통 월세가 80, 100입니다. 원룸 하나 좀 쓸만하게 생긴 게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시장이 좀 틀려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직장인들이 그러면 월세를 좀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고시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 사람이 내던 월세는 50만원, 60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만원짜리를 40만원짜리 어딘가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죠. 그리고 물가는 올랐고, 그럼 월세도 오르겠죠. 결국은 갈 수 있는 데가 고시원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2평짜리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취득할 시점에는 고시원이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시원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뭐 한 3억 투자해서 월 1000만원 벌어요, 이런 사람들 뭐 허다하게 많거든요. 1000만원 벌고 안 벌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건 그런 키워드가 사람들한테 되게 호응을 얻고 그런 세미나가 열리고 강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 시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죠. 고시원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신축 허가가 서울에 어렵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허가는 실이 제한돼 있어요. 서울에 30실 이상의 고시원은 심의대상입니다. 건축 심의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50실 이상 돼야지 좀 수익이 시너지가 나고 관리가 용이하거든요. 한국의 고시원이 대략 한 5,000개 미만, 한 4,700개, 800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더 이상 늘어나긴 어렵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 건물에 고시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건물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략 한 10명 정도 써야 될 공간을 50명서 쓰게 되면 건물의 노후가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고시원이 들어오면 월세를 좀 세게 받습니다. 뭐 보증금도 세게 받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 고시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임대로 하지 왜 건물 사서 하냐? 임대로 하면 되는 걸.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코리빙 사업에서는 맹그로브나 에피소드가 선두주자예요. 로컬시티지도 있네요. 이제 얘네는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땅을 사서 건물 신축을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방이 같이 쓰는 방도 65만 원 밑에는 없어요. 보통 이제 혼자 쓰는 방이면 85만 원, 9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한 150, 200까지인 거죠. 근데 그 시장과 좀 다른 시장인 거죠. 상위 레벨은 이 시장이 있는 거고 하위 레벨은 우리가 흔히 알는 진짜 고시원 30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쪽방 뭐 이런 고시원인 거고, 그러면 저희는 건물을 사서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중간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지금 들어간 거고, 우선은 제가 단기로는 3년 동안 이런 모델을 4개 더 만들어 5개 세팅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고요. 이제 2차적인 부분은 또 저희가 준비되면 그걸 별도로 유튜브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